수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참 좋은 곳에 쓰이면 유용한 것인데 전쟁에서 이것이 요즘엔 정말 더 많이 쓰이고 있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중에서도 드론이 한켠에서는 활약하고 있다, 한켠에서는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강민재 님이 잘 쓰면 참 좋은데 전쟁에 쓰이니 너무 무섭네요.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도 드론으로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전쟁 지역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맞죠. 예전에는 왜 진짜 헬기를 띄워서 찍던 것들이 이제는 드론으로 정말로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또 전쟁의 양상도 바꾸고 있고요. 8252님은 대학교 잠깐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듣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드론 특허를 출원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도. 오, 훌륭하신데요. 그리고 5921 쓰시는 분은 제 나이가 78세인데 하천 부근 공터에서 드론 띄우며 즐거워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나도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5105님은 사과 농사에 드론을 사용하려고 드론 자격증을 나이 70에 취득했습니다, 라고.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죠. 계속 배우면 그때가 청춘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저가형 드론, 저렴한 드론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한 번쯤 이제 취미 삼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군사시설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날릴 수 있는지 그 지역도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테고요. 왜냐면 이게 잘못 떨어지면 여러 사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1918님, 작은아버지께서 벼농사를 짓고 계신데 농협에서 드론을 대여해줘서 농약을 뿌린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4000님, 이제는 그 프로그램 시작 전에 BGM 음악 소리를 저절로 흥얼거리는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딴따단따단딴딴. 이거 맞나? 제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아닌가 보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늘 증시 상황 엄청 좋습니다. 어제는 12%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11.62%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포인트 수로 보면은 어제가 더 많이 빠졌고 아직 회복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590포인트 정도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5,684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12.3% 정도 오른 1,098, 120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 깨지자마자 바로 1,100선까지 내달리고 있는 코스닥의 흐름이고요. 삼성전자가 12.3%, 하이닉스가 15%, 현대차가 13%. 이거 읽어드리면서도 저도 헛웃음이 나는데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SK스퀘어가 16%, 두산에너빌리티도 14%, 그리고 미래셋증권이 20%. 증권주들이 또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만 거래량, 거래 대금은 또 기록적인 흐름을 보여가지고요. 코스닥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가 20% 올라가고 있고요. 원익 IPS도 19.7%,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관련주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두 자릿수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1460.3원, 하루 전보다 한 3원 정도는 내린 1460원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을 앞두고 있는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단군의 유배지, 강원도 영월이죠. 그쪽을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가지고 주말에는 거의 3시간 이상을 줄을 서 있다라고 합니다.
또 조선 왕조실록을 다시 꺼내서 읽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제가 또 단군이라고 했나요? 아, 왜 자꾸 단군의 유배지라고 하지? 제가 단군은 그 누구도 유배를 보낼 수가 없는 분인데 단종의 유배지, 예, 단종의 유배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아직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1000만 번째 관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귀양살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조선시대 그 형벌 유배 보내는 건 과연 어땠을까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이 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가 사는 남자 보셨다 그랬죠? 예. 예. 그 청명포 예. 강원도 영월에 있는 거 진짜 사람들 많이 간대요 요즘에.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지만 멀어서라든가 기차표를 못 얻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대신 스팟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단종의 위패는 종묘 영령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네. 이제 그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종묘에 예, 예. 네, 본산 아니고 영령전이라고 그 부속 건물 거기 있습니다. 영령전. 예, 예. 그 다음에 사육산을 단종에 그 보기를 했던 그 사육신들은 지금 노량진 쪽에 사육신 공원이라고 거기에 묘소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송 끝나는 대로 네. 가서 간단히 인사 좀 드리게 먹을 것도 좀 챙겼습니다. 아 그래요? 아 거기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네, 사실 여의도에서 가까운데 네, 네.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제가 두쫑쿠 준비해놨습니다. 좀 그곳에서라도 좀 드시라고. 그분들에게 예, 청주나 약주 따라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새로 나온 두종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성군 합인면에는 육신사라고 해서 사육신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고요. 아 대구에도. 예,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성산문의 묘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 있습니다. 예. 야사에 따르면 신체의 일부를 그 묻은 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서원인 창절사. 여기는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어몽도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성산문의 묘는 충남 논산 예, 예, 예. 가야곡 면에 있고 네, 그리고 그 어몽도 이분이 그잖아요. 그 왕을 모신 분. 네, 네, 네. 그분의 묘는 묘가 아니라 이제 그 위패를 모셔던 사당입니다. 위패만 사당의 예, 강원도 창절사. 예. 여기 그 유해진 씨가 연기했던 그분이 그렇습니다. 어몽도라는 실존 인물이고. 네. 야, 그래서 요즘에 그 조사에서 찾아가서 예. 또 아이들하고도 이제 교육적인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1238님 강원도 영월 철령지 식당 하시는 분 최근에 인터뷰 나왔는데 매출이 10배 올랐다고 합니다. 와, 이게 사실 또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그쵸. 되는 거고 너무 좋죠. 우리 K컬처 하나가 뭐 이렇게 또 많은 또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유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관심 있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네, 네. 사실 유배는 형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장도유사라고 해서 5개의 대표적인 형벌이 있거든요. 예. 앞에 2개는 이제 때리는 거고, 태장. 예, 그다음에 도유는 도유는 이제 좀 사는 곳을 옮기는 거고, 네.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아하.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형벌도 있지만 얘가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건데 네. 우선 유배는 그 사는 지역을 옮겨서 이 사람이 살던 가족이나 그 지역 공동체에서 뽑아서 다른 데 던져두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죠. 워낙 중국 쪽에서는 이게 2,000리, 2,500리, 3,000리 그렇게 얼마나 멀리 보내냐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조선 땅은 또 이제 그렇게까지 넓지 않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아서 대충 적당.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등급은 있습니다. 별이 좀 가볍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던 곳에서 멀지 않는 곳, 네. 아니면 이제 도성에서 살았으면 도성에 가까운 곳에 던져보내고 이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삼수갑산이나 제주도나 추자도 그런 그 도서 지역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유배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 평범한 서민들 그런 사람들도 사형 그 밑이 유배였기 때문에 워낙은 죽을 죄이지만 한 번 깎아가지고 유배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모두 받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관가에서 유배지 목록을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요? 지도처럼 어디 점 찍어놓고
아무래도 그 유명한 유배지들이 있어서 또 예. 이제 어디로 유배 보낼까 그런 얘기가 의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벼운 데 보내면은 얘는 더 어려운 데로 유배 보내야 된다라고 등급이 항의한 있어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나름으로 다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근데 그 유배지에 가면 거기 무슨 뭐 집이나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도 어디 연수원 하나씩 예. 이제 지역에 두고 있듯이 예. 유배지 가면 숙소는 어때요? 사실 대부분의 유배객들은 가서 살 집이나 음식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됐습니다.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몸만 딱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예, 왜 그 수레 예. 그 뭐라면 함거라고 합니다. 감옥 같은 거 이렇게 감옥 해가지고. 같은 거.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이용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기 유배지 같은 게 길도 험하기 때문에 그런 수레를 사실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배객들은 걷거나 말을 타고 갔습니다.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그 호송관이 같이 따라가요. 유배지까지. 예. 심지어 유배객들이 혼자 가는 경우보다는 하인이나 자기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머리 이거 예, 상투 예. 다 풀어 헤치고 예. 그리고 그런 하얀 복 사람들. 입고 막 먼지 묻고 막 피 묻고 이 상태로 유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다는 것이죠. 약간 좀 극화된 것들도 예, 있으니까요. 예. 저는 그 장면이 궁금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가서 거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뭐 예. 새방이라도 구해야 돼요. 이게 그 영화에서 나온 유해진 씨가 맡은 그 보수주의라고 보수주의. 하는데 그 지역에서 셋집을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관청에서 아예 집 하나를 구해서 여기에 유배객들을 다 모여서 살게 한 경우도 있지만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살려면 그 현지에서 일을 해야 되죠. 일까지 해야 돼요? 네. 그냥 밥은 공짜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 집도 구해야 되고 월세 내려면 예. 일도 해야 되고. 네. 그 양반이어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배도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막 권력자, 정치적인 어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서 유배 갈 수도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오면 지역 분위기도 좀 다르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귀양 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면피하기 위해서 잠깐 쉬려고 가는 귀양도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도 비슷하잖아요. 잠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내려갔다 오면은 이제 훨씬 잘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귀양이 아니라 사실상 피크닉을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죄인으로 귀양을 가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 그래서 모여들어서 스승님이 간다고 해서 제자가 오거나 아니면 같은 당파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같이 하는 호성관한테 뭔가 이게 찔러줍니다. 그럼 당연히 호성관도 이 사람을 잘 대우해 줄 수밖에 없고 이런 높으신 분들이 귀양 가면 길목마다 있는 지방 관리들이 와서 또 인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한 상 떡벌어지게 차려주고 술도 주고 그러면 거의 놀면서 이제 귀향지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호화 귀족 말 그대로 진짜 귀족 귀향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아까 제가 그 호송하는 것도 여쭤봤습니다만 높으신 분이 귀양 갈 때는 예. 또 달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호송관한테 돈을 더 많이 주어주면 가는 길이 훨씬 편안하고 그 호송관도 더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그냥 일반 범이 아니라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 대표적인 경우로 오성 이항복 같은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삼수로 귀향 갔거든요. 그러니까 험지인데 예. 워낙 영의정이고 워낙 인망이 높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 지역 선배들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기생을 만나서 기생이 말 타는 거 보고 야 진짜 쟤 잘 탄다라고 해서 쓴 시가 있어요. 네. 논 거죠 약간. 심지어 그 송강정철 그 사람도 귀양 가서 기생양 놀고 지은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양살이라고 해서 꼭 예. 이렇게 핍박받고 예. 그랬던 거는 또 아니라는 거네요. 예. 게다가 또 이제 곧 귀환할 높은 분이다 보니까 이러면 또 역시 주변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들어서 인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왜 영의정이면 거의 총리까지 예. 지내신 분 예. 그리고 그분이 유배 생활 몇 년 하다가 다시 또 한양 가시면 한 자리 그쵸. 하실 분이니까 그쵸. 막 줄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나오는데 당나귀들이 줄을 섭니다. 당나귀요? 예,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당나귀 등짝에다 뭐 막 선물 잔뜩 선물 짓고. 짓고 예, 그렇죠. 사람 마음이 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로 귀향을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높은 경화사족이었는데 네. 왕과 이제 싸우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제주도에 8년 동안 귀향을 갔었는데요. 8년. 예. 그래도 거기에서 제자들도 찾아오고 그 제주도에 그 선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교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물론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잘 지낸 편에 속합니다. 제주도까지 제자들이 찾아갈 정도면 진짜 그 당시에는 그쵸. 힘들게 찾아간 건데. 그 아들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김정희가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가. 예. 근데 그 유배 기간은 이것도 그 형벌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도 3년이라고 해서 2, 3년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가끔은 끝도 없이 늘어질 때가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정혜교원 같은 경우에 18년 동안 귀향이 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20년 넘게 귀향 간 사람도 있고 유배지에서 죽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네. 그리고 추사 김정희가 8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8년이면 되게 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와, 그렇죠. 특히 그래도 뭐 옛날에는 수명도 이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예. 8년이면 길죠. 단종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는데도 유배지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권력 싸움에서 또 이제 지면은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왕이었는데도 되게 좀 외롭게 지내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저번에 말한 위리안치 집 주변을 위리안치. 예, 집 주변을 가시나무 덤불로 둘러서 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봉쇄하는 그런 귀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범이나 왕족들이었습니다. 그 담장 펜스를 치는 네, 거예요. 네. 아무도 못 만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 돌아갈 길이 거의 없는 그런 외통수에 몰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니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 구멍 하나 뚫어서 여기로만 먹을 걸 넣어줬다라고 해요. 근데 왕자리에서 쫓겨난 이제 연산군이나 광해군, 네네네. 그의 자식들, 폐세자, 폐왕자들. 그래서 사실 단종도 위리안치에 가까웠던 게 청년포 가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외지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단종도 거기서 지내다가 홍수가 나서 자규루라는 이런 정자에 잠깐 옮겨서 지내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외진되었어요. 또 제일 딱한 거는 그 단종의 삼촌이었던 금성대군입니다. 예. 이 사람이 순흥 지금 그 영주시 근처에서 이제 그 역시 귀향을 갔었는데요. 예, 순흥. 예, 순흥. 지금은 좀 작아진 면 단위인데 예. 워낙 좀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물에 가뒀다고. 우물이요? 예, 우물 안에다가 사람을 가둬요? 예. 물론 그 우물이 좀 크긴 했지만 이제 그 수양대군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가둬두고 본인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단종은 많이 알아도 예, 수양대군이 친동생인가요?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을 우물에 가뒀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전하죠. 나중에 또 죽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태종 이방원은 배다른 형제를 죽였고 예, 예. 수양대군은 자기 친동생들도 친동생도 죽이고 이복 동생들도 다. 죽였습니다. 혜빈 양씨라고 해서 세종의 후궁이 있는데 그 혜빈 양씨와 그 밑에 있는 아들 셋도 다 죽였거든요. 죽였고. 그래서 이한 작가님이 지난 시간에도 세조 참 싫어하신 티를 많이 내셨죠? 네, 지금도 몹시 싫어합니다. 세조의 그 흉보는 걸로 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특집, 네. 예, 특집으로 세조 뒷담화를 나중에. 근데 유배를 보내놓고도 결국 거기에서 이제 죽도록 사약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뭔가 중범죄여서. 예. 이게 보통 이제 그게 금부도사가 와서 네. 귀향 온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게 사약인지 아니면 해배라고 해서 귀향을 풀어주는지는 와봐야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금부도사? 금부도사. 사극에서 항상 나옵니다. 이 뭐 사람이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예, 유배지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를 딱 펼치면 여기에 귀향해서 풀어주냐 아니면 사약을 내린다. 그런 게 갈리는 거죠. 그게 예상도 안 될 테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야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야사가. 네. 숙종대 신의 대신인 이제 그 조태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한테 밉보여서 이제 섬으로 이제 귀향을 갔다가 네. 사약을 받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조태채의 하인이 지금
이분의 아드님이 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날 수 있게. 그래도 가족이라도 좀 보고 눈 감을 수 있게 그쵸. 기다려달라. 근데 금부도사가 안 돼. 지금 먹어야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금부도사가 가자마자 네. 종이 펼쳐들고 예.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을 딱. 사약 드링킹 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리고 그 하인이 사약 사발을 발로 뻥 걷어찹니다. 그렇게 되니까 엎어졌으니까 당연히 못 먹게 되는데 기다려달라니까 막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래도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금부도사가 만약에 이 사정을 알리면 내가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집행관인데 예. 아 자기도 혼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야사라서 실제 있는 얘기 아니지만 야사예요 야사. 그래서 다시 조정에 부탁해서 제가 잃어버렸으니까 바다에 빠뜨렸으니까 새로 보내주세요. 아. 그래서 다시 약을 받는 동안 아들이 도착해서 조태치아가 이제 아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 사약을 발로 찬 덕분에 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족 얼굴 보고 눈 감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약이 그 지금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가끔 이 사약이 체질에 맞아서 먹고도 안 죽는 사람이 좀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 사약이 네. 마시면 이게 네. 내장을 이제 태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먹으면 사극에서 먹으면 피를 푹 토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약을 먹고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이제 그 조선 시대의 가장 유명한 그 약간 완고한 꼰대 중에 하나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그 숙종 때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네. 제주도에서 귀양 보내다가 오다가 이제 사약을 받게 되는데 사약을 받기 전에 아주 비장하게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부 이야기를 하고 비장하게 사약을 딱 먹었는데 네. 안 죽은 거예요. 체질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멀쩡해요? 사약을 마시고도? 예, 그래서 한 5사발인가 먹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5사발이나 사약을. 네. 아니 그게 음. 사약을 먹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즉시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나?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좀 뜨거운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약기운이 몸에 퍼져서 이제 죽게 된다 어쨌나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안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졌고 얘보다 더 곤란한 사람 명종 때 임형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은 18사발을 먹고도 죽지를 않아서 결국 굉장히 모두가 곤란해진 나머지 이 사람들 그 결국 목을 내는 것으로 처형을 집행했다고. 사약을 18사발을 먹었는데도 안 죽었다. 이거는 모두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본인도 그렇고 이거는 뭐 주변에서 하여튼 그런 사실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뭐 예. 거고. 근데 그 사약을 내리는 건 이제 사형인데 네. 그러면 그건 임금님이 직접 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사형은 이제 목을 베는 것. 시신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예. 그 다음은 이제 목을 졸라 죽이는 게 그나마 다음 나은 편이고 교수형이요. 그리고 사약은 그래도 약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내릴 사자예요. 아, 그래서- 죽을 사자가 아니라 내릴 사자. 예, 이게 가장 예우받는 죽음이긴 했습니다. 그나마 사약은 예우받는 거. 예. 그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이 뭐 어찌됐든 마지막에 죽긴 죽습니다. 예, 이거 뭐 예. 역사 속에서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영화를 스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역사 좀 극화된 장면이 있다고는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마지막이 됐을까요? 그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록에서는 그 노산굿 즉 단종이 스스로 자진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나고만. 예. 근데 여러 가지 야사나 사람들이 전한 얘기는 다른 거예요. 단종이 스스로 죽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활줄로 목을 다른 사람이 쥐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살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그 또 다른 이게 대동야승이라고 이제 다른 문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때 단종이 시신이 버려졌다가 어문도가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매장하는 바람에 목에 활줄이 걸린 채로 묻었다고 합니다. 아, 활줄. 예. 근데 그렇게 매장하고 나니까 그 영월 그 부사의 꿈에 자꾸 이제 단종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유가 목에 있는 이 활줄이 너무 답답하니까 풀어달라. 근데 영월 부사들이 전부 놀라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계속
줄줄이 죽어나가기만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대동이 학생들 7명이 연달아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단종에 대한 이야기나 전설을 전하고 있었고 그걸 양반들도 적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월 지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예. 군수들이 7명이 연달아 죽었다고요? 예. 단종의 그 마지막 이후에.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민담이라고 생각해. 민담이죠. 그러니까 민담인데 그러다가 이제 박충원이라고 용기 있는 사람이 영월 부사로 가자. 단종을 만나고 영원을 만나고도 그 죽지 않고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어몽도의 후손을 찾아서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열어봤더니 그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고 곱게 있는데 단종의 시신이? 예, 그 이야기니까요. 목에 이제 활줄이 걸려 있어서 그걸 풀어주고 제사를 지내자 이후로는 그 원혼이 안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담, 예. 야사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 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것 같고. 그죠. 예. 사람들의 소원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유배를 보내면 유배지에 누가 온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지역 주민이 있을 텐데 예. 그냥 다 받아야 됩니까? 여기 와서 사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높으신 분이 온다면 좋지만 그게 아닌 잡범들이 오면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사람으로 이제 그 안도환이란 사람이 네. 지금의 그 추자도에 그 추자도가 제주도하고 이제 전라도 사이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 여기에 귀향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벼슬이 별감이라고 해서 낮은 벼슬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왕의 속을 세게 긁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추자도 같이 먼 데에 귀향 오게 된 거죠. 당시에는. 예, 근데 이 사람이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고 뭔가 이제 부자인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진짜 추자도에 떨렁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때 그 추자도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군 사람이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도환을 데려온 관원은 추자도의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야, 얘 좀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아, 우리 먹고 살고 힘든 것도 힘든데 웬 사람이냐 못 받겠다. 그래서 관원하고 그 주민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안도환은 이제 유배객이면서 그야말로 진짜 꽂아놓은 보릿자루 아니면 이제 군 식구가 돼서 이제 눈치를 보게 돼서요. 천덕꾸러기 된 거예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도착한 날 방에서 자기는커녕 처마단 밑에서 이제 이슬 맞으면서 겨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아, 방도 없이. 네. 안 받아주니까요. 그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그 적응은 하게 되는데 역시 그 먹고 살 게 없어서 주변 사람들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진짜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걸로 돼 있습니다. 별감까지 지낸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위치? 별감이 이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 그 굳이 말하자면 이제 경찰이나 순찰 정도 약간 좀 그 날라리 같은. 아, 당시에는.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씁쓸한 게 귀향을 가서도 한 자리 하던 사람들 예. 권력자가 가면 환영을 받았고 예.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대응이 나왔다는 그리고 이 거고요. 잡범들이 많이 오니까 동네 분위기 안 좋아진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들어본 그 안도환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도 유배 가서 구박을 받았다고요? 예, 이분이 유배를 직접 간 건 아니라 백의 종군,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급 인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스스로.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원균한테 쫓겨나서 네. 이제 백의 종군 하려고 가게 되는데 이때 그 호종관이 같이 따라가요. 근데 이때 그 어머니 변씨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호송관이 빨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배지로. 예. 유배지라기보다는 근무처죠. 아직은 백의종군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급 인턴이니까. 아하, 근무지.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충청도를 지나서 이제 그 산청, 그 경상도 산청 근처에 산청. 도착했을 네. 때 이때 문제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해야 되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그 묵을 데를 찾다가 집을 하나 발견합니다. 네. 워낙 아는 사람 집이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우리 좀 지나갈 수 있게 묵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의 문을 닫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문을 강제로 열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뚫고 들어갔지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몸이 그리고 옷이 다 홀딱 젖었다고. 네. 그래서 이걸 또 난중일기에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왠지 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집주인으로서는 이제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겠구나. 그래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랐겠고, 근데 명색은 죄인이지만 이제 물론 살려고 그런 거겠지만 문을 뚫고도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집을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된 사람은 상대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또 그러던 거겠죠. 그럼 이름이라도 잘 밝히든지. 그 상황이 너무 밝고 아이고.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또 유배지에 도착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뭐 어떻게 자급자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일인데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나중에 그 영의정까지 했던 오리 이원익은 그 광해군 시절에 강원도 홍천으로 귀향을 가는데 네. 이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돗자리를 짜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평생 이제 분만 잡았던 사람이 돗자리를 짜봤자 얼마나 잘 짰겠습니까만 이제 이 사람이 귀향이 풀리고 영의정이 되니까 이 돗자리들이 천정부지 값을 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귀향을 갔다가 나중에 영의정 예, 총리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니까 오. 영의정이 짠 돗자리라고 해서 그냥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고. 와, 희귀 한정판 아이템이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야, 별일이 다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유배 갔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처음에 갔던 귀향자가 나중에 강진으로 귀향 갔을 때가 훨씬 더 상황이 좋았는데 왜냐면 그 일대가 외가댁이 있었어요. 해남 윤씨. 외가 근처. 예. 그리고 해남 윤씨가 그 지역에 잘 사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귀향객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그 서당 선생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지방의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래서 한평생 글도 모르는 사람이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귀향객들이 도착하면 그 어려운 과거 시험 다 통과하고 관리일까지 했던 높으신 분이 딱 오는 거니까 그야말로 일타강사 감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과거 시험 보는 것도 꿈이었는데 갑자기 그 레벨업이 되는 거죠. 우리 동네 스타 강사가 오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도 다산 초당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다산 초당. 예, 이게 서당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동네 아이들이나 그 친척들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 12명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 그 귀향지에서 500권의 책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은 네. 물론 본인도 노력해서고 외가댁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열심히 대학원생 일을 해준 덕분이기도 하죠. 같이 뭔가 연구하고 예, 써주고 정리해주고 그런 거죠. 지금 챗 GPT 역할을. 예, 예. 그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현도 흑산도에서 지내면서 그 이것도 영어로 나왔는데 자산어보를 썼거든요. 네. 이게 그 현지인들에게 물고기 잡는 거 도움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박물지를 쓴 거죠. 어떤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특성 어떻고. 그래서 정약현은 그 흑산도 주민들과 아주 잘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배지가 바뀌게 되자 지역 주민들이 붙잡으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유배지에서 뭔가 연구 개발에도 상당히 또 기여를 하고 예. 형제가 또 이제 학문적이니까. 예. 근데 이제 실학으로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걸 또 이제 그렇죠. 계속해서 널리 퍼지게 해주었던 거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일단 유배지는 형벌 받으러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 감시를 해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요즘에야 뭐 전자발찌 예. 이런 거 있다 쳐도 옛날에는 어떻게 감시를 했을까요? 사실 그래서 귀향지라고 해서 이제 그냥 풀어주는 것 같지만 때때로 이제 그 관리들이 와서 이 자리에 있는지 떠나지 않은지 매번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는지. 예. 그래서 정약용도 그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뭔가 딴데 못 점호 받듯이 글쎄, 점호 맞습니다. 시간에 있어야 점호입니다. 되듯이. 예. 그런데 이거를 물론 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수양대군 세조랑 친했던 사람으로 네. 워낙은 허모지리였다가 나중에 이름을 허계지로 바꾼 사람인데 잠시만, 이름이 모질이었어요? 예예. 본명이? 예. 그러다가 이거 허계지로 바꿨는데 네. 이 사람은 워낙 그 양반의 서자였다가 자기 그 법적인 어머니와 20년 동안 소송을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산을 토대로 이제 수양대군 세조와 한명회와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아서 온갖 돈을 끌어모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한명회가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도 이 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워낙 한명회의 딸 중 하나가 또 이제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네, 네. 이 딸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전 장이었던 한명회의 세력을 깎아버리거든요. 이때 허계지도 자기가 여지껏 저질렀던 비리들이 드러나서 귀양을 가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귀양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먹여가지고 귀양지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한테도 뒷돈을 찔러줘서요. 예. 이 사람이 왜 귀양 갔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찔러가면서 나 귀양 좀 풀어주라 하다가 결국 성종이 알게 돼서 더 화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권력자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면서 그걸로 또 흥했던 사람이 예. 정권 바뀌면서 망한 거고, 예. 근데 그 유배지에서도 또 다시 이제 돈 찔러주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거고, 근데 예. 또 그게 걸린 거고요. 예.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기록이 있습니까? 그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모지리, 예. 허계지라는 사람의 이야기. 또 유배지가 되게 이제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더 큰 고충이 있었어요. 바로 먹을 거였습니다. 입맛. 지금은 여러 가지 마트에서 다양한 걸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역색이 굉장히 특출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게다가 또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런 가사 노동들을 여지껏 계속 다른 사람들이 해준 거를 이제 자기가 가서 혼자서 직접 해야 하려니까, 물론 그 노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 한결 나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얘기한 추사 김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서울 깍쟁입니다. 그리고 워낙 그 서울에서 그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갑자기 너무 신선한 해산물들이 밥상에 오르게 되니까 네. 입에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편지를 쓴 게 남아 있어요. 한글로 써 있는데 다 먹을 거 보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후번에 보내준 떡하고 장아찌, 특히 무장아찌 같은 게 다 썩었으니까 다시 보내주고, 그다음에 진간장 네. 그리고 보내하고 민어, 그리고 겨자, 곶감 500개 좀 빨리 500개요? 좀 맛있는 걸로 곶감을 좋아하셨네. 예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빠른 배송으로. 예. 추사 김정희. 예, 예. 그러면 추사 김정희가 곶감 보내달라, 겨자 보내달라, 빨리 진간장. 보내달라라고 그 쓴 편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글로 돼 있습니다. 또 또 값어치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제주도의 음식들이 처음에 입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 투정을 많이 했는데 8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입맛이 잘 됐는지 이제 투정거리는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8년 사이에 제주도 음식에 적응을 했다. 예, 그렇죠. 맛있잖아요. 해산물에도. 예, 예. 근데 음식 빨리 보내달라고 썼던 그 편지 하나하나가 또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그렇죠. 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예. 방어를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린 사람도 있어요. 유배지 가서. 예, 이 사람이 좀 깬 사람인데 바로 홍길동전을 쓴 것으로 유명한 허균입니다. 허균. 이 사람이 천재거든요. 네. 과거에 장원급제 했을 정도로, 그리고 시대적인 그 식견도 가지고 있는 천재인데 예, 예. 그 천재적인 면하고 사회적인 면을 약간 사회성을 약간 좀 맞바꾼 타입입니다. 그래서 귀향을 가게 됐는데 사회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나 방어 맛있는 데로 보내주세요. 예? 방어가 맛있는 함열이란 데로 나를 귀향 보내주세요. 귀향 가면서 예. 유배지로 예. 방어 맛있는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보니까 예. 거기에 방어 씨알이 작고 밥상에 오르는 게 이제 나물이나 그 이제 그런 맛없는 것만 감자 그런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자기 친척 하나가 이제 근처에 다른데 그 부임하게 됐거든요, 관리로. 네. 그 사람한테 편지 보냅니다. 방어 맛있는 걸로 좀 보내줘. 반성의 여지가 방어를 없죠. 엄청 좋아하셨네. 아니 이분은 방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맛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조선 각지에 맛있는 음식만으로도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쓴 게 있는데, 이게 도문대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 가기 전에 허균은 뭔가 천재이기도 하고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잘 살다 갔나 봐요. 아니 그
집은 잘 안 살았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왜 그 이렇게 까다로워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이 초당두부 만든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 초당 예. 두부요? 예. 왜냐면 돈 호가 많이 초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균이 아버지가 예. 아버지부터도 이제 그 먹는 걸 좋아해서 각자의 사내 진미를 미식가지만. 가져서 하고 본인도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 방풍나물이라고 시작해가지고 각지에 어떤 게 맛있는데 그 제일 맛있는 건 어느 것이다라고 그 리스트까지 적을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이분처럼 허균처럼 유배지 가서 뭐 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단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단종도 사실 먹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옛날에 단종이 왕이었을 때 예. 모셨던 사람들이 그 호두하고 수박을 가지고 영화까지 찾아와서 임금님한테 이걸 드리고 싶다. 우리 단종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수양대군 세조가 이 사람들을 곤장 100대를 때리게 했습니다. 드리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감히 들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단종은 뭐 먹고 살았어요? 다슬기나 먹었겠죠. 아마 그 지역에 이런 음식을 먹고 그냥 살았겠네. 평범한 음식만 그렇겠죠. 호두, 수박 이런 거는 그럼 결국에는 못 못 드린 거죠.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 다 죽여버리자라고 한 거를 그아마 수양대군이 깎아서 형벌한 거라고 하더라도 곤장 100대. 예 그래도 아이고야. 이거는 아주 주지 말라라고 그런 거죠. 유배 이야기 재밌어서 운동 나가려다 더 듣고 가려고 멈추셨다는 김영란님도 글 보내주셨고 5873님 역사 공부가 어려웠었는데 목요일날 역사 공부는 정말 재밌게 듣고 계시다고도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점 매석과 폭리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유류 가격 폭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공항 운영이 제한적으로 재개되면서 오늘부터 현지에 체류 중이던 국내 여행객들이 대체 항공편을 통해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오만과 두바이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월보다 17억 달러 넘게 증가한 4,27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 수익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현재 10%에서 이번 주 안에 15%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2858님. 친구와 같이 살기로 하면서 전세 대출은 제가 받고 나머지 필요한 현금은 친구가 집주인에게 입금을 했어요. 네. 나중에 보증금을 제가 받아서 친구의 몫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낸다는데 맞나요?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 내용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집주인이 계약자인 2858님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친구가 냈던 돈을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면 과세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고 무이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게 당장 문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혹시나 세무조사를 받게 네. 될 때 차용증 있느냐 없느냐 네. 이 여부를 또 증빙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다음 질문은요. 네, 김주원님. 문화가 있는 날 언제부터 매주 수요일로 바뀌나요?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네.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25일 수요일일 텐데 네,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한다라는 거죠. 문화가 있는 날을. 근데 이게 뭐 정부가 뭘 할인시켜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자율적으로 문화가 네. 있는 날을 더 확대하세요라는 거다 보니까 문체부도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민간이 많이 참여하겠는가, 이게 하나의 또 앞으로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화관, 극장 운영하는 업체들이 마지막 주 수요일 말고
다른 수요일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네, 정성환님과 정일범님, 국제 유가가 오르면 왜 곧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될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죠. 네.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기름 탱크에 네.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 가격이 계속 오른대요. 먼저 올려서 가격을 더 높이 받고 싶겠죠.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야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마진을 남길 가져갈 수 있겠죠. 우리 네. 식당에서 가격 좀 올리고 나서 밀가루 가격, 설탕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 낮추지 않는 거랑 사실은 좀 비슷한 심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선입 선출까지 정밀하게 계산을 하는 건 네. 법인이나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특히 이제 일반 자영업 주유소에서도 네. 그렇게 정밀하게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하죠. 또 소비자의 행동도 그걸 또 촉발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기름 넣으시려는 분들이 좀 빨리 가서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주유소에 줄 많이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또 가격을 올리는 요인들이 네. 되다 보니까 아니면 수요가 낮아져야 다른 주유소랑 경쟁을 하면서 1원이라도 낮추는데 우리 안 낮춰도 되네? 이렇게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2937님이요. 신용카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일부를 만약에 환불을 했다. 이러면 실적 인정이 안 될까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카드사가 이제 줬던 거 바로 잘 뺐습니다. 결제할 때 줬던 포인트 환불하면 바로 뺏어가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 전산적인 게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렇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불했는데 네. 포인트는 남아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칼같이 처리해 가던데요. 그래서 그 늦더라도 한 달 뒤에 이용 실적에서 빼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567로 473포인트 9.3% 올라가고 있고요. 상승폭이 약간은 낮아졌습니다. 코스닥은 111포인트 11.4% 오른 1,089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2원대를 가리키고 있네요. 변동성이 참 큰 장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중심 판단이 또 있어야겠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